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월남 참전 유공자분들께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하고 계신 질병들 중에서 파킨슨 병이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파킨슨 병이 등록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파킨슨 병이 고엽제인 줄 아직도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파킨슨 병 중에서 진행성 핵상마비라는 또 다른 병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2024년 법이 개정이 되면서 진행성 핵상마비가 지금은 고엽제 후유증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2년 전, 그러니까 2024년 2월 13일 이전에는 진행성 핵상마비는 파킨슨 병에 포함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별도의 진행성 핵상마비라고 하여 고엽제 후유증에 포함이 됩니다. 오늘 보여드릴 이 영상은 월남 참전 유공자분께서 파킨슨 병으로 계시다가 사망을 하고 난 다음에 사망 후 배우자분께서 파킨슨 병으로 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국가보건부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 하고 취소 판결을 내린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많은 유공자분들께서도 이 진행성 핵상마비, 그러니까 이 파킨슨 병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떤 병명이냐에 따라서 예전에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이 안 되었던 병명이 진행성 핵상마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기존에 다니셨던 병원에서 진행성 핵상마비라 하고 진단을 받은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국가보건부에 다시 재신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은 이 고엽제 후유증 국가보건부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총 1번 비오치킨 임파선 암부터 시작해서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24개의 고엽제 후유증으로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담낭암, 담노암 포함해서 20개까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계속 보셨으면 알 겁니다. 2년 전에 이 4개의 질병, 그러니까 고엽제 후유증에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이 된 질병들이 갑상샘 기능 저하증, 다발성 경화증, 방광암, 그리고 비전형 파킨슨증, 진행성 핵상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제일 아래에 있는 이 24번째 병명이 고엽제 후유증에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물론 고엽제 후유증으로 해서 등록을 하신 분들은 아마 자동으로 7급이나 6급 사망, 6급 이상 상황에 따라서 급수를 받으셨겠지만 지금도 이런 내용을 모르고 아예 등록 신청조차도 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번에 이 영상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나이가 들어서 노화라고 하면서 치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게 치매인 것이고, 조금 큰 위탁병원에 가셔가지고 신경과나 신경외과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게 되면 정확한 병명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파킨슨 병이라고 나오면 당연히 고엽제 후유증에 등록이 되지만 진행성 핵상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이런 식으로 병명이 나왔을 경우에는 예전에는 안 됐지만 지금은 됩니다. 2년 전부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진행성 핵상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이라는 얘기를 의사 선생님께 들으셨던 분들은 이 내용 오늘 영상도 참고하셔가지고 꼭 국가보건부에 등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그래서 최신 판결이 아닙니다. 몇 년 전 판결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은 이 진행성 핵상마비 또한 고엽제 후유증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먼저 알고 나머지 이 AI가 얘기해주는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우자분들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유공자분들이 살아계실 때 가능하면 작은 병이 되었든 큰 병이 되었든 간에 고엽제 후유증과 연관이 되어 있다. 고엽제 후유증과 연관이 되었다 하면 그 병이 심하든 심하지 않든 진단서를 비롯한 모든 병원 기록들을 가지고 국가보건부에 등록 신청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몸 상태가 악화되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추가적으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할 때도 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망 전에 등급 판정이 나오면 유가족 분들에게도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되지만 만약에 사망 후에 판결이 난다? 그러면 유가족 배우자분들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또 유가족과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많이 만들어 드릴 테니 이번 내용 보시면서 참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AI를 이용한 파킨슨병과 진행성 핵상마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의 평생에 걸친 헌신, 그리고 그가 남긴 의학적 기록이 법의 심판대 위에 올랐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증거를 가장 신뢰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브리핑은 단순한 행정 절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전 유공자의 명예와 남겨진 가족의 삶, 그리고 의학적 진단의 신빙성이라는 아주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사건이죠. 사건 번호 2017-02060. 한 월남전 참전 용사의 유족이 국가보건처를 상대로 낸 고엽제 후유증 환자 유족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직접 법정의 배심원이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제시되는 객관적 사실들에 푹 빠져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체계적으로 파헤쳐볼 사건의 흐름입니다. 사건 개요부터 시작해서 보훈처의 거부 논리, 엇갈린 진단, 그리고 핵심 쟁점인 신빙성 문제를 거쳐 위원회의 최종 결론까지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사건의 개요입니다. 시간 흐름에 따라 팩트만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고인은 1971년부터 72년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국가유공자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랜 시간이 흘러 2016년 6월 3일에 생을 마감하시게 되는데요. 유족인 배우자분은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약 한 달 반 뒤인 7월 27일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유족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불과 2달도 채 지나지 않은 9월 13일, 보훈처는 이 신청을 단칼에 기각해버립니다. 돌아가신 직후 유족의 신청, 그리고 아주 발빠른 거부 처분. 도대체 이 짧은 기간 동안 보훈처 내부에서는 어떤 의학적 판단이 있었던 걸까요? 두 번째 파트, 보훈처는 대체 어떤 논리로 이 등록을 거부했을까요? 그들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죠. 여기서 이 사건의 운명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의학 용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파킨슨병, 질병분류기호 G20은 현행법상 명확하게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는 질환입니다. 반면에 증상은 꽤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진행성 핵상마비, 줄여서 PSP라고 부르는 이 질환은 고엽제 후유증 인정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두 질환이 의학적으로는 헷갈릴 수 있어도 법적으로는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짓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보훈처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서 고인의 질환이 파킨슨병이 아니라 제외 대상인 PSP라고 본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아주 흥미로운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고인이 생전에 중앙보훈병원에서 찍었던 뇌 패티 스캔 판독지인데요. 여기에 영어로 PSP should be considered, 그러니까 진행성 핵상마비가 고려되어야 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훈처 입장에서는 유레카를 외쳤겠죠. 이 짧은 소견 한 줄을 유족 등록을 거부하는 가장 강력한 스모킹 건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의아한 부분이 생깁니다. 보훈처의 의뢰를 받은 대구보훈병원은
고인이 이미 돌아가신 상태에서 아까 그 기록들만 책상 위에 올려두고 이른바 서면 심사를 진행합니다. 환자를 직접 보고 신경학적 검사를 한 게 절대 아니에요. 오직 남아있는 서류 몇 장 읽어본 뒤에 파킨슨병이 아니므로 혜택 비대상이라는 판정을 내린 겁니다. 물론 환자가 사망했으니 서류만 볼 수밖에 없었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게 혜택을 박탈할 만큼의 온전한 법적 효력을 가질까요? 세 번째, 양측의 엇갈린 의학적 진단을 한번 명확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양쪽 입장의 성격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보훈처의 증거는 환자 사후에 서류만으로 검토된 PSP가 고려된다는 문구잖아요. 반면에 유족 측이 제출한 증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인이 살아 숨쉬던 당시에 대학병원과 보훈병원의 전문의들이 환자를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치료하면서 내린 결론이거든요. 바로 최종 진단명 파킨슨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숫자를 잊지 마세요. G20. 고인이 생전에 경희대학교 병원과 중앙보훈병원에서 발급받은 공식 진단서에는 이 G20 코드가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담당 주치의들은 모두 고엽제 후유증 인정 대삼인 진짜 파킨슨병을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이 사건의 핵심 쟁점, 과연 어느 쪽 증거가 더 무겁고 팩트에 가까운지 따져보겠습니다. 앞서 보훈처가 꽉 치고 있던 중앙보훈병원의 그 퇴원 기록지를 다시 꼼꼼히 보면요. 병명 앞에 알파벳 소문자로 작게 R/O 라고 적혀 있습니다. R/PSP. 이게 의학용어로 룰아웃, 쉽게 말해 해당 질병이 의심되니까 앞으로 감별해봐야 한다는 뜻의 추정입니다. 확진이 절대 아니란 뜻이죠. 그런데 보훈처는 환자 살아생전에 의사가 남긴 이 의심 수준의 메모를 사후 서류 심사에서 기정사실로 확정해버리는 엄청난 논리적 도약을 해버린 셈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진단이 이루어진 시점과 방식입니다. 보훈처의 결론은 환자 사망 후에 서류만 보고 내린 추정이죠. 하지만 유족 측의 증거는 환자가 생존에 있을 때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고 내린 최종 확진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죽은 종이 위의 잉크와 생존 환자와 호흡하며 치료한 의사의 땀방울. 과연 법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둬야 할까요? 유족 측은 바로 이 어긋난 간극을 파고들어서 아주 강력한 법적 반박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대한민국 의료법 제17조입니다. 직접 진찰하거나 거만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즉, 고인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보훈처 의사가 단지 서류 몇 장으로 파킨슨병이 아니라고 단정 지은 것은 환자를 직접 보고 확진 판정을 내린 주치의들의 진단보다 결코 우위에 설 수 없다는 거죠. 정말 뼈를 때리는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위원회의 결론은 아주 단호하고 명쾌했습니다. 보훈처가 내세운 ROPSP는 말 그대로 단순 추정일 뿐이다. 반면에 생전에 발급된 진단서들은 고인의 질환을 G2종 파킨슨병으로 명백히 확정하고 있다며 팩트를 딱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 후 서류만 본 결과가 생전에 직접 진료 기록의 신빙성을 절대 덮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결론은 유족 측의 완벽한 승리, 보훈처의 거부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므로 즉각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류상의 추정이 환자를 직접 마주한 의사의 확진을 덮을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서면 심사가 가진 맹점을 아주 정확하게 꼬집어줍니다. 환자의 숨소리를 듣고 반응을 살핀 의사의 진단을 차트 몇 장 훑어보고 뒤집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서류 뭉치 뒤에 억울하게 가려질 뻔했던 한 참전 용사의 명예를 신빙성이라는 객관적인 법적 잣대로 훌륭하게 구출해낸 사건 번호 2017-00260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진정한 예우란 과연 무엇인지 이 마지막 질문과 함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